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모의고사 잘들 보고 오셨나요?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채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워낙 지난 3월이 쉬웠어요. 지난 3월이 쉬웠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한데 현재 지금 EBS 기준으로 등급 컷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1등급 컷이 약 42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생명과학 1에서 42점이면은 조금 많이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풀다가 조금 당황하거나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아주 못 풀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그런 친구들은 내가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유전 문제 같은 것들은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필요한 공부들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다시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 생물의 특성 문제예요. 이게 아마 6월달 전까지는 항상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올 거예요.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조금씩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데 그냥 선지로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자 봅시다. 어떤 문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특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생겨먹은 게 바다뱀처럼 생겨먹었다 이런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적응과 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한 가지 조금 팁을 주면 뭔가 그 생물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적응과 진화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집시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거는 생식과 유전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개구리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 된다. 이거는 발생과 생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쵸? 하나만 쓸게요. 그 다음에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합성이란 말이 나오면은 물질 대사야.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태어난다. 요건 생식과 유전이죠. 수능에서는 생식과 유전이 하나의 생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생식 따로 유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핀치는 환경에 따라서, 여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불일 모양 갖는다. 요게 적응과 진화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5번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물질대사 단원의 문제예요. 그림 간은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환 과정. 글리코젠과 포도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원에 나오는 좀 굵직굵직한 물질들의 어떤 고분자, 저분자 관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외에도 호르몬에서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건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작아졌다,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는 이화작용을 의미하는 걸까, 이화작용? 어. 자, 그래서 나는 A에서, 자, A가 뭐냐면 글리코젠과 포도당인데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된 물질 대사를 우리가 A라고 정의를 했어요. 글리코젠이 포도당보다는 고분자다, 그치? 다당류니까 포도당이 저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 게 A이기 때문에 나는 A에서의 에너지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번 글루카곤에 의해서 글루카곤은 무슨 호르몬이었지?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이었어요. 근데 얘는 혈당량을 높인 호르몬이죠.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량을 높인다라는 거는 결국 이 혈당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 양이니까 결국 글루카곤이 나오면 포도당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A잖아, 그치? 그래서 글루카곤에서는 B가 아니라 A가 촉진돼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맞죠. 효소는 물질대사에 항상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나 B나 모두 다 물질대사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효소가 이용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TSH와 가, 나. 근데 가와 나는 각각 티록신과 TRH를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분비되는 순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시상하부에서 누가 분비되지? T록신 순서대로 외우면 돼요. TRH가 분비되죠. 그 다음에 이게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분비돼요. 그리고 이게 갑상샘으로 가가지고 갑상샘에서는 드디어 티록신이 나오죠. 그럼 이 티록신이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고 뭐 등등등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티록신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시상하부에서는 TRH와 TSH 분비량이 감소한다. 자, 여기는 각각의 내분비샘을 지정을 했네요. TSH를 분비한 내분비샘, TSH 분비한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역입니다. 뇌하수체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간은 일단은 건너뛰고, 나라는 호르몬이 티록신과 TRH 중에 하나인데 얘가 내분비샘이 시상하부래.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는 TRH예요. 그래서 나가 TRH, 그럼 자연스럽게 가가 티록신이 될 거예요. 가가 티록신이면 티록신에 해당하는 내분비샘은 갑상샘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갑상샘이다. 네, 정답. 그 다음에 기억에는 나의 표적세포. 표적세포는 뭐야? 표적세포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를 얘기하죠.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나는, TRH였어요. 그래서 TRH의 분비세포는 시상하부고, 그치? 분비는 여기고, TRH의 표적이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근데 지금 요 기억이 뇌하수체 전엽을 의미하니까 거기에는 표적세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혈중의 TSH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 얘가 증가했을 때 가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하는데 가가 뭐였냐면 티록신이네요. 그쵸? TSH가 나오면 티록신도 촉진이 됩니다. 요 세 가지 물질, 세 가지 호르몬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약간 그 정방향이라고 하면은 원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면은 TRH, TSH, T록신 요 순서대로 분비가 진행될 건데 그 방향 그대로 물어봤을 때는 같게 변하면 돼요. 근데 얘가 역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어.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거를 먼저 물어보고 앞에 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자, TSH랑 갑상샘이 티록신이야. 그러면 당연히 TXH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죠. 그러면 증가했으면 똑같이 증가한다.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반대로 됐으면 순서가 반대니까 뭐 티록신이 증가하면 TSH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여러분?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나다가 있고, 여기에서 각각, 어떤 기관계냐를 물어본 건데,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계니까 얘는 소화계가 될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산소랑 이산화탄소, 호흡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건 배설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할 거고, 쉽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 가는 호흡계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억의 미토콘드리아에서 O2가 사용된다. 요거, 재작년인가? 9월 평가원쯤에서 한번 요렇게 얘기했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O2가 사용되는 거는 어떤 세포에 해당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O2가 사용되는 거는 사실상 모든 세포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쵸?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안 하는 세포 없어요? 모든 세포에 다 해당이 돼. 그래서 지금은 조직세포라고 했지만 이게 뭐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라고 해도 다 맞는 말이야. 그쵸? 이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 약간 그런 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선지를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염두는 해두세요. 상관없다. 어차피 모든 세포에 다 해당이 되고 소화계든 배설계든 호흡계든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달을 통해서 질소노폐물이, 이게 질소노폐물이 뭐죠? 암모니아지.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요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이 될 거야. 오줌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질소노폐물이 배설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그 신경계 문제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여러 가지 지금 나가니까 원심성 신경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근데 지금 일단은 디귿 같은 경우는 한 가닥으로 딱, 그 다음에 또 하나 골격근 딱 있으니까 뭐야? 얘는 채성이야, 그치? 근데 지금 위에 것들은 연결된 게 홍채. 홍채가 어디 있는 거죠? 동공이라고 어차피 또 어려운 단어니까 눈에 있는 거지. 눈에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을 우리가 홍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이제 그 골격근이 아니야. 그쵸? 수위근이 아니야. 불수위근이죠. 그러니까 일단 연결된 원심성 신경은 자율신경일 건데, 자율신경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모양을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 지금 얘는 길고 짧으니까 부교감. 얘가 부교감이야.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짧고 긴 거, 교감. 얘는 교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각각에 연결된 중추신경도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중추신경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눈에 연결됐으면 먼저 부교감 같은 경우는 원래 담당하는 그 중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눈에 연결된 부교감은 원래 중간뇌 담당이죠. 그래서 이 중추는 중간뇌일 거고, 그 다음에 교감은 눈이든 위든 심장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출발점은 척수가 된다. 그쵸? 지금 문제는 상관없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채성신경 같은 경우는 골격근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얼굴에 있는 골격근이면 뇌. 그냥 뇌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손이나 발이나 이런 골격근이면 척수.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구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 아니에요. 구심성 신경 뭐였어? 중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각기에서 가는 게 구심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추에서 반응기로 멀어지는 게 원심성이었어. 그치? 구심성이 다른 말로는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원심성 신경이 다른 말로 운동신경이라고 불렀어요. 감각이, 기억, 이래, 이응. 네,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이 축소된다. 자, 동공 축소는 교감과 부교감 중에 부교감이 하는 거야. 근데 니은은 뭐예요? 교감이야. 그러니까 안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요, 교감신경 가장 두 번째 말단을 신경절 이후에 말단을 제외한 모든 신경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 1에서는요. 알지? 요거는 지금 채성신경이었으니까 아세틸콜린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제 유전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림은 같은 종, 일단 같은 종 중요, 같은 종인 동물, 개체 1과 2의 세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자, 한 개는 암컷의 세포,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수컷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고, 1에 대한, 지금 1과 2라는 개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별을 많이 알려주는데, 지금 유전자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염색체 모양, 우리가 핵형이라고 하죠. 이런 핵형을 제시해준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가 첫 번째로 종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이 염색체 모양을 통해서, 모양이나 개수를 통해서 얘들이 일단 같은 종이구나 이렇게 묶어 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핵상이 파악해야 돼. 핵상. EN이냐 N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별을 파악합니다. 성염색체를 파악하면 돼요. 그때 보통 2N짜리 세포는 바로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고, N짜리 세포는 다른 세포와 조금 비교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자,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같은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포들의 종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바로 핵상을 찾아보면, 얘는 하나씩 있으니까 N개. 얘는 똑같은 거 두 개씩 있으니까 2N개. 얘는 하나하나 있으니까 얘도 N. 이렇게 되겠죠. 자, 핵상을 찾은 다음에는 보통은 2N짜리 세포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요. 왜냐? 2N짜리는 바로 성별이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요거 두 개 모양 같고, 얘네들 모양 같고, 얘네들이 모양 같아. 모든 염색체가 모양이 같으면 걔는 성별이 뭐다? 암컷이다. 왜? 성염색체 두 개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거든. 자, 근데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한 개만 암컷이고 나머지 두 개는 수컷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수컷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 조건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암컷의 세포에서는 성염색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수컷의 세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 흰색 염색체 모양 똑같고, 회색 염색체 모양 똑같은데, 요 검은색 염색체가 모양이 서로 달라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때 암컷의 세포에 없는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Y 염색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 알죠? 일반적으로 Y를 찾는 게 암컷에 있냐 없냐, 암컷에 없는 염색체는 Y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은색 염색체가 성염색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 우리가 1과 2에 대해서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1의 유전자인 스몰 A래. 근데 얘한테 지금 라지에가 있네? 그럼 적어도 요 남자 수컷의 세포는 1번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에를 가지고 있는 얘가 2번이 될 거고, 그럼 요거도 수컷, 요거도 수컷이니까 가와 다가 같은 개체가 될 거야. 얘도 2번이고, 얘네들과 성별이 다른, 얘는 다른 개체가 되어야 하니까 얘 혼자 1번이 되겠죠. 그럼 얘가 스몰 A였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도 스몰 A가 있어야 될 거야. 알고 보면. 반면에, 수컷은 지금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으니까, 2번은 유전자형이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 1번은 수컷이다? 아니죠. 1번은 지금 암컷이에요. 땡. 그 다음에 2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염색체 수는 몇 개? 나의 염색체 수는 2N이니까 6개가 되는데요. 다의 염색 분체는 요 한 가닥가닥을 얘기하는 거죠. 다에는 핵상이 N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당 염색체가 2개씩 있기 때문에 곱하면 2N이 되겠죠. 사실은 염색체 숫자를 셀 때 직접 세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종이기 때문에 핵상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염색체 나는 2N개고 염색 분체도 2N개. 그래서 서로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4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유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풀이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또 유전 문제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죠. 자, 체세포를 배양한 후 DNA 양에 따라서 세포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 세포 주기 문제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림이죠. 이때 DNA 양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 주기의 시기를 구분할 수가 있어. 사실 세포 주기 문제들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세포 주기의 문제들은 항상 시기의 구분이야. 근데 우리가 세포 주기에서 시기라는 걸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큰 범위에서는 간기냐 분열기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 근데 요 간기냐 분열기냐를 물어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핵막이 있냐 없냐, 혹은 핵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응축이 되었냐 풀어져 있냐, 그 다음에 방추사라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간기냐 분열기냐를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단계를 나누면 G1기, S기, G2기, M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일반적으로 DNA의 상대량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를 구분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질문인데, 그게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니까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뭘 물어보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그림에서는 DNA 상대량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했으니까요. 얘는 G1기, S기, G2기, M기를 구분해보세요 라는 의미가 돼. 그랬을 때 DNA 양이 가장 적은 놈이 G1기고요. 1과 2 사이가 S기. 아이 참. 그 다음에 G2기랑 분열기는 DNA 양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에 G2기와 분열기가 같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뭐야? 핵막 얘기했잖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핵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간기냐 분열기냐를 물어본 거야. 여기서 써주긴 했지만. 그래서 소실이 된대. 핵막이 없대. 핵막이 없는 거는 분열기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있는 거는 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가 아까 뭐예요? G1기와 M기라고 했으니까 G1기는 간기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가 G1기, 그 다음에 가가 M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분열기 이걸 물어봤을 때는 항상 어떤 세포 분열인지 요게 항상 또 물어보는 단골 주제거든. 요때 어떤 세포 분열이냐고 물어보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체세포 분열이냐, 감수 1분열이랑 감수 2분열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는 핵상이 같다.
지금 가완 분열기인데 갔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있지. 분열기를 물어봤을 때 어떤 세포 분열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냈대. 그쵸?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계속 2N에서 2N이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2N에서 2N. 그래서 핵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 G1기든 S기든 G2기든 M기든 다 핵상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1에서는 뉴클레오솜이 있다. 뉴클레오솜은 뭡니까? 뉴클레오솜은 여러분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런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했는데 얘는 세포에 언제 있나요? 얘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든 응축돼 있든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항상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구간 1이든 구간 2든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무조건 맞다. 염색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간 2는 가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가는 M기거든. 구간 2에 M기가 들어있는 것 맞다. 그쵸? 그래서 관찰되는 것 맞습니다. 특히나 이 2번 구간은 간기의 세포랑 분열기 세포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간 2에서 간기와 분열기의 특성이 둘 다 나타난다라는 걸 또 자주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역적 탐구죠. 자, 먼저 황조롱이는 양육하는 새끼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 새의 생존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니까 이게 뭐예요? 가설 설정 단계야. 여러분들 그 연역적 탐구, 과학 탐구의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가설에서 조작 변인이 뭐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은 그다음부터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할수록 조건에 해당되는 게 보통 조작 변인이 돼. 그래서 새끼 수가 많을수록이라 했으니까 이 새끼 수 자체가 조작 변인이 돼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 그랬을 때 뭐가 달라지냐? 분모세의 생존율이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가 종속 변인이다. 요것만 조금 신경 써서 찾으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새끼 수를 다르게 세 집단을 나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에서 C에서 분모세의 생존율 요게 무슨 변인? 종속 변인이 된다고요. 요걸 조사하였대. 그런데 1에서 3이 A에서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찾아라 라는 거죠. 요런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요걸 물어보는데 오히려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면 결과가 뭐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양육하는 새끼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생존율이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요 결과가 그대로 나오려면은 요 실험 결과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생존율의 낮은 1번이 많아야 되고요. 자기 그 새끼 수가 반대로 생존율이 높은 3번이 새끼 수가 적다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결론을 여기 결과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돼요. 왜냐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해석이. 그래서 지금 1번은 가장 새끼수가 많은 쪽 어딥니까? C가 되겠죠. 얘는 중간 가장 적은 A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가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이 종속 변인이다. 실험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요. 또 그래프의 Y축이 보통 종속 변인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3은 C이다. 3은 A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는 거죠. 질소순환 문제입니다. 바로 그냥 정리 없이 가볼게요. 뿌리옥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이니까 질소 고정은 기체가 액체나 고체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기체는 질소 기체. 그래서 기억이 질소 기체고요. 처음에 질소 고정을 하면 암모늄이 만들어져요. 암모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기억, 얘가 니은이니까 질산이 디귿이다 이렇게 되겠죠. 생산자는 니은, 암모늄이나 디귿, 질산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생산자가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은 다시 N2로 날아가는 건데 요 뒤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NO3- 질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질산이다 아니죠? 질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 그쵸? 유기물이 합성되는 게 원래 우리가
이화작용, 동화작용 하는 것도 물질 대사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질산화세균은 뭐 하는 거야? 질산화작용은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변해지는 걸 우리가 질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은이 지금 암모늄이고 디귿이 질산이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용어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정상인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이렇게 Y축에 시간이 있는 경우는 어떤 내가 조치를 취한 후에 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섭취했네, 물을 마셨어. 그때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다. 자, 물을 마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굳이 ADH나 뭐 어떤 거 껴놓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어. 그럼 삼투압은 뭐 상식적으로 좀 힘들다고 치고 물을 마시면 오줌 생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져, 적어져. 그쵸? 저 물을 마셨더니 오줌이 조금 나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도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는 거는 오줌 생성량이 증가하는 작용이야. 그래서 물을 섭취한 다음에 증가하는 값이 이게 오줌 생성량이 될 거고, 글자가 왜 이러지? 오줌 생성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을 마시면 몸속에 물이 많아지니까 혈장 삼투압은 어때요? 농도는 묽어지겠죠. 삼투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니은이 혈장 삼투압입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살짝 또 다른 팁을 주면 오줌에 대한 얘기랑 혈장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왔을 때 뭔가 변화폭이 큰 거는 오줌이 더 커요. 왜냐? 오줌이 전체량이 혈장보다 훨씬 적거든. 그래서 같은 변화에서도 변화폭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는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석이 많이 안 된다. 그럴 땐 지금처럼 두 개 오줌과 혈장이 같이 나오면 많이 변한 쪽이 오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DH의 농도는 ADH는 언제 많아? ADH는 우리가 뭐시경이냐 그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이 몸에서 물이 필요할 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너무 삼투압에만 딱 하지 말고. 자, 그러면 T1과 T2 중에 T1은 물을 마시기 전이고요. T2는 물을 마신 이후야. 그럼 언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을 마시고 났는데 목이 더 말라요. 그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T1이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몸에서 물이 많이 필요할 때 ADH도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항상 비교급은 보다 그냥 밑줄 치고 그냥 T1일 때 높다? T1일 때가 얘보다는 물이 부족할 때, 목이 마를 때 이럴 때니까 ADH도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이번에는 T2와 T3를 비교했는데 T3는 다시 물 섭취 전이라 똑같아진 거니까 얘는 물을 마신 효과가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T1은 물을 마시기 전, T2는 물을 마신 후. 그러니까 물을 마신 영향이 있는 거. T3는 물의 영향이 끝난 거. 물의 영향이 끝났으니까 물 마시기 전이랑 상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물을 T2는 그래도 몸에 물이 많은 상태, T3는 다시 적어진 상태. 그쵸? 몸에 물은 T2가 T3보다 더 많아요. 근데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했어. 오줌의 농도는. 그럼 오줌의 농도는 몸에 물이 많을 때, 적을 때 둘 중에 오줌의 농도는 몸에 물이 적을 때도 높은 거죠. 피가 오줌의 재료인데 피가 짜면은 오줌도 짜요. 그래서 요거도 보다가 여기 붙었으니까 T2일 때가 높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T3가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야 돼요. 답이 3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11번 절반 돌았네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또 유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두 유전의 값을 더하는 거 작년에 평가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면 유전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현재 A, A, B, B 그 다음에 주원기의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쭉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 중 하나죠. 스몰 A, 스몰 G 중 하나고 가와 나는 1은 제외하고 2, 3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항상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에요? 지금 2는 요 단계, 요 3단계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감수 1분열 중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쏘리, 감수 2분열 중기. 그러니까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2번은 항상 모든 유전자가 항상 짝수다, 이게 중요하고, 반대로 3번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딱 한 조각씩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기본 개수가 1이에요, 1. 1 또는 0이야. 그 DNA 상대량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 두 개를 더해서, 물론 여기서 더해서 짝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얘가 이제 기억이 짝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이 더해서 홀수가 나왔다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홀수야, 값이.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3번이에요. 그래서 나가 3번이고요. 가는 복제가 된 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짝수계가 나올 수가, 아니 홀수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이제 하나하나를 따져 봅시다.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 볼게요. 각 세포에서 A와 B의 개수. 먼저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0이야. 그럼 여기 0이 나오려면은 어차피 DNA 상대량은 2번은 여기 들어간 숫자가 0 또는 2 또는 4밖에 안 돼. 4도 안 되네요. 4도 안 돼. 미안해. 4도 여기 N자리가 4도 안 돼요. 0 또는 2밖에 안 돼. 그래서 A 더하기 B에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0, 0이겠죠. 자, 그럼 B가 0인데 기억이 2가 나왔어. 그럼 얘가 2란 얘기일 거야. 근데 기억이, 아유, 쏘리. 얘가 A, B 할지 뭔지 모르죠. 일단 기억 니은으로 그냥 둘게요. 기억 2가 될 거야. 근데 기억 더하기 니은을 했는데 또 2가 나왔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니은이 또 0이야. 얘 뭐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기억 니은이 아직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니은이 스몰 a라고 하면은 A가 아예 없는 상황, 니은이 B라고 하면 B가 아예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뭐다? 성염색체 유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요걸 캐치해야 돼. 알겠죠? 이거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왜? 둘 중에 하나가 성염색체라서 아예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0개 또는 1개야. 일단 여러분들이 각 세포의 단계를 통해서 지금 이 세포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개수가 몇 개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B와 기억을 더해서 2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1 더하기 1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세포는 대문자 B가 하나 있고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개수가 대문자 B가 있으면 소문자 B가 없어야 돼. 대문자 A가 있으면 소문자 A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다야. 이해되세요? 그게 파피야. 여기서 그래서 B랑 기억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없어요. 핵상이 N이라서.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어. 얘가 N이기 때문에 B와 스몰 b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존재하는 얘가 기억이 뭐다? A가 되는 거야. 스몰 A가 되는 거야. 얘가 스몰 b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없고요. 여기 두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됐던 거지. 구분 되시겠어요? 쉽지 않죠?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2번은 스몰 a만 가지고 있어요. 스몰 a만 있고 또 하나는 y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쪽에서 3번도 스몰 a가 있고 스몰 b가 라지 b가 있어요. 그럼 얘가 처음에 1번 있을 때는 스몰 a만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지 b 하나랑 라지 y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나는 3번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봤어야 돼. 여기 짝수 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성염색체 있다. 아, 맞다. 우리가 성염색체 안 찾았지. 여기서 성염색체는 둘 다 없을 수 있는 게 성염색체야. B가 지금 둘 다 요 세포에 없기 때문에 B가 성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기억은 A였잖아. 그치? 그래서 A가 아니라 니은이 성염색체 있다가 되는 거야. 깔맞춤. 그 다음에 1에서 라지 A랑 스몰 b인데 지금 라지 A랑 스몰 b는 아예 없어요. 더해봤자 0입니다. 1이 아니라 0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각 단계를 찾으시면 각 단계별로 등장할 수 있는 그 DNA 상대량이 완전 이제 여러 범위로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뭐 0 아니면 1, 0 아니면 2, 뭐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합을 찾아보시면 그 조합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해석해 나가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거 정리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 지점에서 D1에서 D5 위치를 자, 가에서는 지점 X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지점 X면 자극 지점을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전체 시간은 4ms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2와 A와 B의 막전이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 A와 B가 뭐냐? D3랑 D4네요. 그 다음에 지점은 D1과 D5 중에 하나. 자, 요 기억 니은 요렇게 표시한 거는 작년 수능에서 우리가 출제를 했던 그런 이제 재료가 되고 지금은 자극 지점과 측정 지점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나에서가 가의 두 배다. 그러니까 속도가 나가 가가 v라면은 나는 2v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음, 우리가 막전이가 같은 지점이 있어. 서로 다른 유런에서 막전이가 같은 지점. 아,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빠르나? 막전이가 같은 지점이 원래는 이제 막전이가 같다고 해서 사실 막전위가 같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반응 시간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이거. 요건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 마이너스 80mV라던가 플러스 30 요런 지점은 딱 그 막전이 하나당 대응되는 반응 시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대부분은 일단 막전이 같으면 반응 시간이 같다라고 일단은 먹고 그 인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자, 근데 반응 시간이 같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 주어진 시간을 그 딱 이동을 하는데 전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것들이 도착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반응 시간이 두 지점이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동 시간이 같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이까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동 시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은 결국 속력분의 거리가 되잖아. 그쵸?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 속도가 다르다. 근데 시간이 같다. 결국 그게 거리의 비율로 바뀐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요 두 지점은 마무리가 같은 두 지점은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은 어 거리의 비와 속도의 비와 거리의 비가 결국 같다라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막전이와 같은 두 지점은 반응 시간과 뭐라 그러지? 반응 시간이 같기 때문에 속도의 비와 거리의 비가 서로 같아야 그런 현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진 세 개의 지점 중에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지점이 항상 중요하잖아.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지점이 결국에는 딱 반응 시간이 3초일 때밖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억, 니은, 티귿, 그다음에 기억, 니은, 티귿 이 세 지점이 가와 나의 모두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와 나에는 마이너스 80이 반드시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까지는 이해되겠죠? 근데 지금 분명히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에서 마이너스 80인 지점과 나에서 마이너스 80인 지점은 거리의 비가 두 배가 날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지금 가와 나의 속도 차가 V고 2V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0mV가 찍히는 어딘가 모를 그 지점에 거리를 비교하면은 얘 거리의 비도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그래야 이동 시간이 같아서 반응 시간이 같게 나타날 거야.
자, 근데 지금 자극 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자극 지점이 D1 또는 D5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측정한 지점은 세 지점이란 말이죠. 그럼 각각의 이걸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먼저 D1을 찔렀다라고 하면 D2까지 거리는 2가 될 거야. D3까지 아니 쏘리 1이 될 거야. D3까지는 2가 될 거고 D4까지는 4가 될 거예요. 그쵸? 다시 D5가 작심을 했을 때 이번에는 D4까지 1cm예요. 그 다음에 D3까지는 3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D2까지는 4cm야. 막 여기 마이는 속도가 2배 차이 난 이 두 뉴런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점 중에 각각 이런 마이너스 80이 나타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점들 사이의 거리는 2배 차이가 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D5를 자극지점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D5가 자극지점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 여기에는 거리가 2배 차이 난 지점이 없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D5가 지금 자극지점이 될 수가 없어. 결국 D1이 자극지점이라는 거야. 와, 어렵다, 그치? D1이 자극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리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 찍히는 지점도 가까지의 거리보다 나까지 거리가 2배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2배가 되는 지점은 자, 가가 요게 D2고 얘가 D3가 되면은 그쵸? 1cm, 2cm가 되니까 딱 요런 게 성립한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는 D3 그러니까 2cm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4cm 요거도 똑같이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두 개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안 돼. 뭐가 안 되냐? 우리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지점은 항상 막전 이상으로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이에요. 먼저 도착한 지점인데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D2, D3, D4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 누구보다. 항상 이 비교 대상은 마이너스 7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70으로부터 마이너스 71, 72 그런 애들은 여기에 마이너스 80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이너스 70을 제외한 그 위쪽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 마이너스 80이 찍히는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요 0mV가 또 마찬가지로 가와 나에서 둘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80 말고 0이 찍힐 이 마이너스 80mV가 나온 지점보다 더 멀리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나에서 D4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왔다.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나왔다. 그러면 0mV는 더 멀리서 나타나게 된다고. 그쵸? 근데 지금은 D2, D3, D4 하나 중에 0mm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가의 D2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나의 D2 지점에서 D3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와. 즉 가의 D 여기 기억이 마이너스 80인 거야. 그럼 기억이 마이너스 80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D3 지점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오니까 B가 D3, 얘가 D4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0mV는 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80보다 더 멀리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더 멀린 D4에서 0이 나타날 거야.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남은 여기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X는 D5다. 아닙니다. D1이 돼야 되고요. 기억이 마이너스 80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5. 전체 시간을 4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5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속도 혹은 이동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지점 같은 경우 나의 D3에서 마이너스 80이 나왔는데 그게 4초일 때야. 근데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3초 동안 반응에 나타나는 값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시간을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나라는 뉴런에서 D1부터 D3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다, 1ms가 걸린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거리가 2cm거든. 즉 나의 속도는 2cm/ms고 가는 그 절반 1cm/ms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나의 B는 D3거든요. 나의 D3까지 가는데 아까 시간이 1초가 걸렸거든.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가고 전체가 5초니까 나머지 4초 동안 반응을 한 거야. 그럼 막전이가 4초일 때는 여기거든.
사초일 때는 이미 다 끝났어. 탈분국도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 돼요.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는 요 속도의 비가 막전이 같게 나타난 지점에서는 이동 시간이 다시 반응 시간이 같은 지점에서는 거리비랑 속도비가 일정하다, 일치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 볼게요. 13번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최근에는 다인자가 그 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이후에는 다인자가 부모의 유전자형이나 혹은 대문자 개수를 뭐 표현형이죠. 추론해라. 이런 식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암기해서 풀어라 보다는 이런 식으로 풀어라. 자, 그럼 이제 요거도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맞는 조건들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A와 B 세 쌍의 유전자인데 A와 B는 7번 염색체 있대.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 있는 상황이에요. D만 다른 염색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P라는 남자와 Q라는 여자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의 요 대문자 개수의 합은 6개래. 6개인데 여기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때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그 세 가지 숫자가 자녀는 대문자를 한 개 가지거나 세 개 가지거나 5개 가지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대.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게 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때는 얘네들의 중간에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간값이 보통 그 다음에 또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는 여기 대문자 개수랑 여기 대문자 개수를 합쳐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잘 보면은 간격이 둘씩 차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간격이 1이 차이 나잖아. 예를 들어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어. 그러면 Q에서 간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더라도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간격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1을 더하기도 하고 여기다 2를 더하기도 한 게 자녀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자녀의 대문자 개수가 한 개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뭐 잘 한번 선생님 말한 걸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요 결과는 아버지의 생식세포, 어머니의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가 합쳐진 결과야. 그쵸?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 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생식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대문자 개수가 하나씩 하나씩 그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일단은 이 P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Q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어떤 레인지, 선택권 중에 대문자 개수가 그 간격이 2씩 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요 두 개가 있는 염색체에 대문자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있던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대문자만 있던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문자나 소문자나 이런 게 등장하는 순간 얘 때문에 요 Q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간격이 한 개씩 차이가 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바로 해보면은 여기에 대문자 D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요거도 그냥 통일시켜 볼게요. 얘가 두 개, 얘는 한 개, 얘가 대문자 한 개, 한 개거든. 그러면 요거 무조건 대문자 한 개니까 얘를 이렇게 합치면 대문자는 세 개거나 아니면 대문자는 두 개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얘네 간격이 이기 때문에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가 있다 했을 때 무조건 A 플러스 3이라는 결과도 있고 A 플러스 2라는 결과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차이는 무조건 1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는 일단 생식세포 자체가 하나하나가 만들 수 있는 그 대문자 개수가 그 전부 다 두 개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대문자 개수 있잖아. 거기에서 1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여긴 또 D는 혼자 있거든. 그래서 대문자 D와 소문자 D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그 대문자 개수가 한 개씩 차이 나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요 하나 있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는 스몰 d 스몰 d 라지 이렇게 돼야 돼요. 혹은 얘가 스몰 d 스몰 d.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네 개를 가져가거나 혹은 대문자 D 대문자 D에 소문자 E 소문자 B가 나. 요런 케이스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요런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얘는 대문자 2개, 0개, 0개, 0개에서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대문자 0 또는 2가 되고요. 얘는 대문자 2개, 0개, 1개, 1개.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대문자는 1 또는 3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하나,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골라서 더한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1개, 3개, 3개, 5개. 딱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Q가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다 가지면서 소문자 D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Q는 또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딱 2개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봐봐. 그러면 P는 생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고 Q는 생식세포 한 종류를 밖에 못 만든다면은 그러면 이 둘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자녀는 두 가지가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저걸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일단은 P와 Q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각각 두 가지여야만 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처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부모가 대문자와 소문자를 어떻게 배열하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요런 케이스 말고 딱 그 A, B 연관, 나머지는 D 혼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개를 직접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여기서 사실 P와 Q가 바뀌어도 되는데 P가 스몰 d를 갖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 힌트를 통해서도 그럼 굳이 P가 스몰 d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스몰 d를 가질 수 있구나. 그래야 P와 T가 구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스몰 d를 갖겠구나라고 약간 유추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해 유전은 다인제 유전 맞고요. P는 대문자가 2개고요. Q가 대문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2분의 1이 나와야 하죠. 그 다음에 자녀의 대문자가 3일 확률. 3일 확률은 4개 중에 2개가 3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해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 하지만 알고 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알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 같은 거를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을 이렇게 많이 숙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런 문제들은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잘 보기 힘든 유형이에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4번. 네. 자, 이제 면역 문제입니다. 면역. 가완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 이거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되고요. 그쵸? 세포성 면역이고, 누가 하는 거지? 세포독성 T림프구가 하는 거야. 세포독성 T림프구가 지금 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될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하나가 체액성 면역이겠지. 저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리고 항체를 분비하는 요 니은이 형질세포가 되겠죠. 자, 기억은 세포독성 T림프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2차 면역이라고 했는데 2차 면역은 일단 처음이냐 나중이냐 두 번째냐 요게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거는 형질세포를 누가 만들었냐 혹은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때 기억세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2차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면역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쵸.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전환이 되어야 1차 면역에 해당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모두 특이적 방어에 해당이 되죠. 림프구가 관여하는 거는 특이적 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16번은 이제 생태계 문제예요. 관목과 교목과 초본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목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거는 교과서에서 직접 언급하는 단어는 아니긴 해요. 대충 눈치껏. 왜냐면 관목까지는 그래도 하잖아. 어디서? 여러분들이
천이의 순서를 다룰 때 천이가 1차 천이와 2차 천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1차 천이를 그냥 모델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맨 땅에 일단은 붙어서 자랄 수 있는 이끼류 혹은 지의류가 자리를 잡게 되고, 얘들이 조금씩 세월에 걸쳐서 땅을 부수고 흙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작은 양의 흙과 양분만으로 살 수 있는 초분류, 이렇게 쓸게요. 초원이 형성되죠. 풀이 덮여 있는 초원이 형성되고, 조금씩 양분들이 누적되고 흙이 많아지면서 작은 나무, 그걸 우리가 관목림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나무가 자라는데, 큰 나무들 중에서 빨리 자란 애를 양수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섞여있는 호남림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림이, 요게 이제 1차 천이의 그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기 양수림과 호남림, 요 큰 나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좀 크게 큰 나무들, 보통 8m 이상이 되는 요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피도의 변화라고 했는데, 피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밀도, 빈도, 피도할 때 배웠잖아요. 피도는 땅을 덮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냥 얼마나 많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A의 피도가 높았어. 그 다음으로는 B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여기 처음 나타나는 순서대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등장했으니까 A가 초본, 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등장했으니까 B가 관목이 될 거, 작은 나무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등장한 C가 교목,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겠죠? 자, A는 초본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X는 극상을 이룬다. 극상은 뭐야? 변하지 않는 최고 상태인데, T1 이제 막 관복이 나타났어. 극상은 음수림까지 가야 극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X의 평균 높이는 T1일 때 가, T2일 때보다 높다 했는데, T1일 때는 아직 관목이 많은 시절, 관목 이제 막 나오던 시절. 그러니까 T1은 사실 아직 풀이야. 초원이야. 관목 이제 막 나오니까. T2는 교목이 막 자라고 있거든. 얘는 이제 양수림이가 혹은 음수림이나 뭐 이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크기는 더, 평균적인 식물의 크기는 더 크죠. 그래서 T1일 때가 높은 게 아니라 T2일 때가 높아야 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골격근 수축 문제. 자, 일단은 구간을 선생님은 여기서 앞에서부터 알파 구간, 베타 구간, 감마 이렇게 잡을게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변화량이야. 기억은 알파, 니은은 베타, 디귿은 감마라고 잡을 수 있는데, 알파는 변화량이 K라고 잡으면 니은, 베타는 반대고요. 디귿은 다시 K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주어진 거는 A대가 1.6이라고 했는데, A대는 변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T1일 때나 T2일 때나 둘 다 1.6이에요. 근데 그 A대를 요 알파, 베타, 감마 식으로 표현하면요, A대는 2배의 베타 더하기 감마입니다.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수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1.6이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 하면은 그냥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항상 0.8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베타인데 이미 베타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0.8이 나오려면 디귿이 0.1이 나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둘이 더해서 0.8이 나와야 되니까 니은은 0.5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둘이 0.2가 차이 나네? 니은은 마이너스 K, 얘는 K인데 어쨌든 간에 T1에서 T2 사이에서 변화량 K는 0.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언제가 기냐? 요 변화량이 양수값이 해당되는 게 전체 길이랑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디귿이 변화량이 양수값. 근데 T2가 더 커요. 얘가 길고 얘가 짧아요. 얼만큼? 0.2만큼. 마지막 요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T2일 때 기억과 니은은 같대.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이 0.5니까 여기도 0.5고, 여기는 0.2가 차이 나야 돼. K니까 0.2가 차이 나야 되는데 지금 위에 게 더 짧아야 돼. 그래서 0.3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전체 길이는 2K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0.4가 차이가 날 거야. 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길다라고 했는데 저 위에는 짧을 때예요. 그 다음에 T2일 때 니은의 길이,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가 맞네요.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0.3이었고요. T2일 때 H대라고 했는데 H대는 2감마예요. 조심하세요. 2감마는 지금 감마가 0.3이니까 0.6입니다.
같지가 않고 이게 더 길죠. 답은 2번이에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가 봅시다. 17번. 17번도 생태계 문제죠. 이런 자료를 보고 처음 보는 자료인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너무 보지 말고 그래프다 위에 줄글로 설명이 있어요. 위도에 따른 달팽이 종수, 온도에 따른 달팽이 종수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게 해석이 바로 안 되시면 그냥 바로 선지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셔도 돼요. 위도 L2에서가 종수가 더 많다라고 했잖아. 보다는 지우고. 진짜 그래? L2에서 이게 Y값이 종수인데 L1이 훨씬 많은데? 당연히 아니지.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요게 이제 Y축이다. X축이다. 그치? 달팽이가 종수가 증가하는데 맞네요. 근데 요게 물홍이 이게 아니었구나. 비생물적인 요인 생물은 그치. 온도 때문에 항상 X가 X축이 원인이고요. Y축이 결과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종수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종수는 많아진다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디귿은 뭐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계도 문제죠. 가계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많으면 어려워요. 지금 3개나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거기다 혈액형이랑 9번 염색체 하나가 혈액형이랑 다른 하나가 같은 상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X 염색체에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조금 그림을 정리를 해볼게요. 요 빗금친 게 가고요. 얘가 니은이고요. 얘는 빗금친 거는 가, 첵스, 초코첵스, 나. 둘 다 걸린 거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가와 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 먼저 갑툭튀를 봐요. 갑툭튀를 띠리리 하니까 3번, 4번에 니은이 나가 없었는데 7번에 나가 튀어나왔어. 일단 나는 열성이야. 부모님한테 없던 애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열성인 거 하나 알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연려 우남. X염색 조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거든. 만약에 얘가 X염색체고 열성이라면 여자한테 병을 걸렸을 때 반드시 남자한테 병이 걸려야 돼. 그러면 니은 병이 나병이 여자 걸렸을 때 모든 남자가 걸리냐? 근데 지금 여기 5번이 걸렸는데 8번이 안 걸렸거든. 그쵸? 그러니까 열성 여자 우성 남자가 규칙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아닌 거야? 얘는 성염색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가 상염색체가 되고 나와 ABO식 혈액형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가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X염색체라고 해서 얘가 X염색체고 그럼 또다시 가 입장에서 난 X염색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연려우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 5번엔 가는 걸렸는데 8번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걸렸는 남자 안 걸렸으니까 열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는 우성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지 않게 가와 나의 어떤 유전 형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연관이 있을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필요해.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염색체다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는데 지금은 나와 혈액형이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볼게요. 일단 저 성염색체는 살짝 이제 접어둘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연관은 항상 그 막대기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일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냐? 열성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나는 병 걸린 게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5번이 니은 영어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도 니은 또 병 걸린 사람 여기 있네. 니은 7번 니은 2번 니은 그럼 니은이 있으면 그 밑에 자녀들은 일단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니은이 있는데 병 어쨌든 안 걸렸잖아. 없는 애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얘도 니은이 있으면 얘한테 니은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또 안 걸렸잖아. 없는 애 다 있어야 된다 얘기야. 얘는 부모님이 둘 다 이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X일 수도 있고 X 니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있으면 얘도 니은을 무조건 하나는 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안 걸렸네. X가 있겠네. 그럼 요거 누구한테 왔어? A한테서 왔어. 이렇게 따르니. 그 다음에 여기 또 니은이 부모님이 있으니까 니은이 있어. 사실상 이 정도는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1번 밑에 열성이 없기 때문에 1번은 조금 확정하기 힘들고요. 6번 위에도 열성이 없고 둘 다 잡종이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혈액형을 봐야 하는데 일단은
1번과 5번과 6번 A형이래. 1번과 5번과 6번 A형인데 문제는 5번이 중요해요. 여기 A, 5, 8, 9 요 한 가족은 혈액형이 모두 다르대. 근데 그 와중에 5번이 A형이면 얘가 B형이어야 하고요. 밑에 애 중에 하나는 AB형, 하나는 O형이어야 돼. 그러니까 8번이 AB형 또는 O형이야. 근데 마지막 조건이 3과 7은 8과 같대. 그러니까 8번이 AB형이면 3도 AB형이고 그 다음에 7도 AB형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8번은 A형, AB형 또는 O형이에요. AB 또는 O형. 자, 일단은 지금 A형이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얘는 뭐냐면 A형이고 여기 O형이 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AO형이에요. 그럼 얘가 9번이 AB형이라면 요걸 받은 거고 9번 O형이면 요걸 받은 거겠지? 그 다음에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BO형이 돼야 돼. BO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모르겠어요. B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고 BO형이 되는데 그게 B가 니은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거든. 여기까지는 또 이해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얘가 또 부모님한테 보면은 얘 부모님이 니은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버지한테 왔어요. 근데 아버지 A형이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B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O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B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연관 염색체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조금 항상 생각해야 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가 여기서 왔단 말이야. 1번에부터 왔어요. 왜냐면은 2번은 니은밖에 없거든. 요거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1번에서부터 왔다. 왜 요게 X해야 되냐? 여기 또 여기 있거든. 그래서 얘는 근데 1번 A형이기 때문에 B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BO형인데 5는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XO를 여기 요 8번이 받기 때문에 8번은 무슨 형이 돼? 지금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에가 A형, B형이라고 했으면 밑에는 O형과 AB형이거든. 근데 O 하나가 있으면 AB형은 안 되죠. 그래서 8번이 O형이 되고요. 9번이 AB형이 돼요. 그럼 여기 O를 이렇게 받았겠고 얘는 AB를 이렇게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O형이면은 또 있단 말이지. 3과 7이 또 O형이라고 했죠. 8번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O형, O형이고 7번도 O형, O형이에요. 그럼 니은 O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최대한 찾을 수 있을까지 찾아보는 거야. 근데 A형이네. 그럼 위에 A형 하나 있어야 되는데 A 이렇게 온 거지. XA. 얘는 병 안 걸렸는데 이게 오도 병 안 걸리고 이거도 병 안 걸려요. 그냥 패스. 뭐 그러면 요것도 여기 1번한테 올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다음에 요게 또 X5한테 여기서 왔네요. 이렇게 와야 되고. O는 여기서 와야 니은 O 여기서 와야 되고 니은 B 여기서 와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연관된 염색체는 다 찾아냈어. 쉽지 않아요. 잘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 물어보는 걸 봅시다.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있다? 가가 X 염색체 우성이었어요. 그다음에 1과 나는 여기 나의 유전자는 저거죠. 나의 유전자 요 니은이죠, 니은. 그러니까 1은 없고요. 유전자형인데 1은 XX고 그다음에 A는 X 니은이네. 유전자형이 다르네요. 그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와 ABO식 혈액형 표현형이 모두 4와 같은 확률. 그러면은 간단한 거 먼저 이미 다 찾은 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은 3번은 X 동그라미를 줄 수도 있고 니은 O형 동그라미 O형을 줄 수도 있어요. 4번은 XA를 주거나 니은 O형을 줘요. 근데 지금 표현형이 4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4는 X는 열성이었으니까 병은 없으면서 그다음에 4는 A형이 되는 거 요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병이 없으면서 A형 좋아. 없으면 저 니은 열성이니까 A형. 근데 여기는 O형이라서 탈락. 그러니까 일단은 가와 혈액형을 만족시킬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나의 혈액형 만족시키면 돼요. 나의 유전자형만 만족시키면 돼요. 가해. 왜 이러냐? 가는 지금 얘는 남자니까. 남자는 그냥 기억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G라고 표현했나? 가를? 그러니까 요 3번은 GY가 되면 되고요. 병이 우성이 했네요. 쏘리. 스몰 GY. 그 다음에 4번은 병에 걸렸는데 위에 안 걸리신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4번은 라지 G, 스몰 G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어떤 자녀가 열성이 있으면 열성 위에 부모는 다 열성 유전자 가져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또 원하는 건 뭐였니? 나가 4번 가가 발현되는 걸 원했는데 가 발현되는 거. 그러면은 스몰지의 y랑 라지 스몰지하면은 이렇게 발현이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됐죠?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었구나. 쏘리.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아이고 4분의 1이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요것도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염색체를 연관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생소하긴 할 거야.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염색체인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결정됐는데 그 대립 유전자가 DEF라고 하네. 무슨 유전이지? 복대립 유전이죠. 자, 근데 복대립 유전은 항상 그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 방향성이 돼요. 자, 그랬을 때 D는 EF에 대해서 우성, 그 다음에 E는 F에 대해서 우성이 달아있으니까 지금 요들의 관계는 D, E, F라고 일단은 우열 관계가 다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형 A에서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기억에서 디귿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DF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족의 저 가계도를 조금 그려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뭐 지금은 성염색체 없으니까 그냥 성별은 마음대로 그냥 그립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 셋 중에 한 사람이 비분리가 돼서 태어난 어떤 자녀다.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에서 비분리가 이거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찾아가 봅시다. 일단은 자녀들한테서 이런 비분리가 일어나도 항상 여기서는 정상인이 누구냐, 정상인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 않든 비정상이 안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를 좀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자녀 1에서 3은 전부 다 비정상의 후보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정상인 사람이 2명 있죠. 누구? 부모님.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돌연변이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정상인 사람은 그래도 부모는 정상이야.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단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상염색체 유전자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합쳐서 2개를 가지는 게 DNA 상대량이 2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기억 하나 니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억 니은이라고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어머니는 기억은 있는데 니은이 없어. 근데 기억이 하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돼? 디귿이 있어야 돼.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1, 2, 3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은 자녀 1 같은 경우는 디귿이 있네요. 디귿이. 디귿이 있고, 기억은 없어. 그러니까 니은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비정상이라고 하면은, 니은,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갇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요거만 안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기억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니은 없는데 디귿이 정상이면 기억으로 끝날 거고 아니면 기억에서 디귿 하나 더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요게 모르니까 니은 확실하게 없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기억이 2개가 있는데 요거로 끝이라면 그렇고 만약에 디귿은 없는 게 확실한데 니은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기억 2개에 니은 하나를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까지는 크게 무리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셋 다 비정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여기에 뭘 더 줬냐면요. 표현형이란 걸 줬어. 일단은 기억과 니은이라는 요 유전자의 조합으로는 A라는 표현형이 나와. 그쵸? 음. 자, 근데 A라는 표현을 또 가진 애가 누가 있냐면 자녀 A, 자녀 1이 그래. 자녀 1은 문제는 기억이 없어요. 자녀 1은 니은 디귿이야. 뭐 아니면 니은 니은 디귿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유전자형이 다른데도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을 때
복대리 뷰전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유전자형이 다른데 표현형이 같다면 그러면 공통된 유전자가 우성이고 딱 그거에 대한 표현형이라는 거야. 즉 여기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의 공통된 유전자는 니은이고요. 니은이란 유전자가 결국에는 A라는 표현형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니은은 기억과 디귿보다는 더 우성이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우성이 그래서 디귿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결정되는 게 니은은 D고 거기에 대한 표현형은 A라는 표현형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다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머니는 기억 디귿인데, 어머니는 기억 디귿인데, 여기에서 표현형이 B라고 나왔어. 뭔가 다른 표현이 나왔다, 그치? 음. 근데 또 B라는 표현형을 자녀 2가 가지고 있네요. 근데 자녀 2는요, 기억이거나, 기억 디귿이야. 어? 여기에서 잠깐.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요것만 놓고 보면요, 누가 우성인지 모르거든? 그럼 디귿이 우성이면 요렇게 돼가지고 디귿 우성할 수도 있고 기억이 우성이면 요렇게 돼서 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패스. 근데 요 세 번째 자녀 3은 기억이 이미 두 개가 있거든요. 문제는 얘는 디귿이 없어요. 니은이 있을까 말까야. 근데 문제는 니은은 가장 우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니은을 가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표현이 뭐예요? 무조건 표현이 A여야 돼. 근데 얘는 아니거든. 그쵸? 얘는 표현형이 C거든. 이해돼요? 다시 니은이 가장 우성이라고 우리가 밝혔어요. 대문자 D가 니은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 세 번째 자녀가 니은을 가지는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요 니은이 가장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니은 표현이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근데 자녀 3은 C가 나온대. 즉 얘는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 3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C라는 거는 얘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게 C라는 표현형을 나타낸다라는 거. 아직까지 저게 E인지 F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B라는 게 뭐가 남았지? 기억은 니은 디귿이 남았죠. 디귿이라는 요 유전자의 표현형이 B다가 될 건데 정상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럼 D가 기억보다는 우성이구나. 그래서 남은 EF 중에 더 우성인 거는 E가 될 거고요. 기억은 F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요 자녀 2가 C가 아니라 기억해서 C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을 가졌다는 얘기는 얘한테 디귿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기억했으면 여기가 B가 아니라 C가 됐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지금 세 개를 가지니까 얘가 비정상이다. 그리고 그럼 한 명만 비정상이었으니까 얘는 또 정상 이렇게 된 거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랬을 때 지금 정자한테서 더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디귿은 난자한테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 디귿을 받은 거고 그리고 아빠한테 기억을 두 개 받은 거야. 이거는 이미 정자라고 얘기해줘서 그래요. 그럼 아빠한테 기억을 두 개를 받았네. 그럼 이거는 몇 분열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거 두 개를 주는 거, 그렇죠? 니에는 D다? 니에는 D다? 맞아요. 그다음에 자녀 2는 체세포 한 개당 자녀 2는 체세포 한 개당 디귿의 DNA 상대량이 0이 아니라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P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아까 똑같은 거 두 개를 기억 줬으니까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복대립에서 비분리가 섞여가지고 조금 어렵고 복대립이 근데 지금처럼 표현형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선생님이 당장 떠오르는 기출 문제가 없기는 한데 요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잘 따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됐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0번은 동물종 A의 개체수. 요건 우리가 생장곡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는 수명에 따른 생존 개체수야. 이걸 생존 곡선이라고 해요. 의미가 달라요. 생장 곡선은 출생과 사망이 모두 영향을 주는 거야.
반면에 생존 곡선은요, 처음에 쭉 다 태어난 다음에 사망률만 관련이 있어요. 됐죠? 자, 1에서는 A에게 환경저항 1은 지금 최고치인데 환경저항은 언제 작용하냐? 항상 작용합니다. 실제 생장 곡선일 때는 항상 개체수가 많든 적든 크기만 다를 뿐이지 작용한다는 건 항상 같아요. 그다음 니은번 A의 개체군 밀도는 일단은 개체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T1보다는 T2가 더 많아요. 지금 얘가 물어본 건 T1일 때 작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은 얼마나 많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줄어드는 속도, 즉 기울기가 사망률이 돼요. 그러니까 3번이 훨씬 더 기울기가 크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야. 반면 2번은 별로인 거죠. 그래서 사망률은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됐죠? 유전이 조금 3월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자료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모의고사 결과 자체, 점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이제 한 차례 시험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5번의 시험에서 못 봤던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다 메꿔갈 수 있게, 뭐, 그 괜히 어려웠으니까 등급컷이 낮으니까로 괜히 뭔가 위안을 받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원점수만 놓고 잘 정리를 하셔서 잘 메꿔가길 바랍니다. 수능을 위해서요. 자,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